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확통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 OT 마치고서 이제 확통 2학기 첫 시간인데 우리 OT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다시 조건부 확률부터 시작할 거예요. 조건부 확률 우리 저번 1학기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고 그리고 우리 학기 끝나고서 뭐 성적 마감 끝나고서도 우리 몇 가지 활동 통해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더 알아보긴 했었는데 이 조건부 확률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확률 개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좀 이제 나중에 뭐 통계단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전에 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이 조건부 확률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은 이 확률 계산들 그리고 그 확률의 뜻을 이해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도움이 될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조건부 확률부터 같이 이렇게 2학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조건부 확률 이제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방학이라는 그 한 달의 기간을 이렇게 거치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우리 시험이 끝나고서 뭐 거의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됐죠. 기말고사 본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잊어버렸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그 개념부터 차근차근 해볼 건데, 여러분들한테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활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확률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개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이런 거였지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었지 이런 개념이었지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 조건부 확률 개념부터 한번 볼 거예요. 조건부 확률 우리 학습지 다 준비됐죠? 학습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배울 내용부터 우리가 보고 갈 건데 조건부 확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조건부 확률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갈게요. 조건부 확률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했어요. 어떤 조건 아래에서 일어날 확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설명하기로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일 때 뭐 6의 배수일, 6의 약수일 확률 이런 식으로 짝수가 나왔을 때 라는 조건 아래에서 그 중에서 6의 약수일 확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배웠어요. 우리가 좀 이따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긴 하겠지만 우리가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옆에 있는 화면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봤을 텐데 다시 한번 이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지금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왜 두 사건이 나타났다고 두 사건을 놓고 조건부 확률을 얘기하는지 기억나나요? 굳이 사건 두 개를 갖고 올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사건 두 개를 갖고 올까요? 자, 우리는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뭐 주사위가 짝수인 그런 조건 아래에서 6의 약수일 그 확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를 우리 조건부 확률에서 물어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조건부 확률에서 조건을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이거예요. 조건.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라는 조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걸 표현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사건으로서 그 조건을 표현하자 이거죠. 사건 A가 일어난 상황에서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사건 A가 주사위가 짝수인 눈이 나왔을 때 라고 하면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난 상황에서 라고 하면은 그 조건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건 A가 일어난 상황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조건 아래에서 일어날 확률이 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조건부 확률은 개념이 이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학습지 빈칸 부분 채워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부 확률이 무엇이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무엇을 얘기하죠? 뭐 여러분들 A를 기준으로 놓든 B를 기준으로 놓든 상관없는데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거죠. 바로 이것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라는 그런 조건 아래에서 이게 바로 여기까지가 조건이 되고 여기까지가 조건이 되고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확률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초점을 맞추긴 하겠지만 이런 조건 아래에서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이 달라지게 된다. 우리가 좀 이따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조건부 확률의 뜻이고 그 기호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는지 기억할까요? 확률은 확률이니까 기호 P를 써요. P.
우리 probability 해가지고 P를 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P를 쓰고 그 안에 어떤 확률이죠? 일단은 어떤 확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사건 A가 일어났다라는 조건을 표현해 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를 이용해서 P, B바 A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쓴다라고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 B가 먼저인지 A가 먼저인지 헷갈리면은 차근차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차근차근 하면 돼요. 확률은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다? 일단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다. 그러니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런데 어떤 조건 아래에서? A라는 조건 아래에서 이렇게 쓰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그런 식이 있었어요. 그 식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식을 그냥 뭐 외워도 좋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면.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자,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어요. 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라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붙였으니까 이제 사건 A 안에서만 보겠다 이거예요. 자, 지금 칠해진 그런 사건 A 안에서 우리가 원래 확률은 표본 공간 전체 중에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표본 공간 전체의 그 경우의 수 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로 이렇게 구했었는데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건부 확률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사건 A 안에서만 보겠다 이거예요. 전체를 이제 이렇게 칠한 사건 A로만 보겠다. 그러니까 사건 A의 그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식은 우리 좀 이따 볼게요. 자, 그래서 전체를 사건 A라는 조건 아래에서 보니까 A 안에서만 우리가 보겠다 이거죠. 사건 A 안에서 보는데 그 와중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 와중에 사건 B가 일어날 부분, 사건 B가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죠? 이 빨간 부분 안에서 저렇게 칠해진 사건 A와 사건 B가 겹치는 부분이 바로 A라는 조건 아래에서 B가 일어난 그 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란 그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사건 A 안에서 A와 B가 겹치는 이 부분이 얼마만큼이냐? 그 비율을 구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조건 아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전체가 A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가 A가 되니까 A의 경우의 수가 분모로 가요. A의 경우의 수 분의 위에도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데 그 특정한 사건이 어떻게 됐죠? 그냥 이렇게 쓰면 되나요? 우리가 지금 A와 B가 겹쳐지는 부분을 우리가 보기로 했었죠. 왜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니까 A 안에 있는 애들만 신경 쓸 거니까 A 안에 들어간 애들 중에서 B와 겹치는 부분을 따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은 이렇게 나타난다. 우리가 이렇게 1학기 때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다른 식으로 확률식을 이용해서 PA분의 PA 교수가 B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 온클이든 유튜브든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다시 보면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조건부 확률은 이런 식으로 비슷하지만 이렇게 경우의 수와 확률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잘 정리해 놓고 우리 예제 풀고 뭐 이렇게 개념 나중에 진행할 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이란 개념을 우리가 다 봤었는데, 자, 그럼 우리 예시를 통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를 한번 볼 건데, 자, 우리 아까 했던 그 주사위로 갖고 오도록 할게요. 자, 주사위.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주사위를 1을 굴렸을 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1부터 6까지 6가지 경우가 돼요. 자, 그래서 전체 가지수를 포함하는 그 집합을 뭐라고 했었죠? 표본 공간이라고 했었는데, 표본 공간 S는 1부터 6까지 이렇게 다 들어온 애들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조건부 확률을 구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조건을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짝수 눈이 나올 그 경우를 A라고 해보고, 그리고 6의 약수일 그 경우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짝수 눈이 나올 경우는 그 경우는 뭐가 있죠? 영원소가 이 중에서 골라야겠죠? 자, 이 중에서 2, 4, 6에 해당된다.
자, 그럼 6의 약수인 경우는 뭐가 있죠? 원소가 1, 2, 3, 6이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짝수의 눈이 나오는 그 사건 사건 A도 표현했고 사건 B도 표현을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무엇이냐? 자, 어떤 한 사람이 주사위를 굴렸대요. 자, 주사위 굴렸어. 그런데 짝수가 나왔대 라는 것까지 들었어요. 짝수가 나왔대. 짝수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던진 눈이 6의 약수일 그 확률은 몇일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짝수가 나온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짝수가 나온 건 알고 있으니까 1, 3, 5인 이런 우리가 배제시킬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2, 4, 6 이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짝수 눈이 나왔대라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짝수 눈이 나온 상황 아래에서 6의 약수일 확률을 우리가 이제 구하면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에요. 짝수 눈이 나왔다라는 조건 아래에서 6의 약수일 확률.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짝수 눈이 나올 경우의 수는 전체 이제 몇 가지가 됐어요? 원래 전체는 6가지였는데 이제 짝수 눈이 나왔대 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3가지로 줄었어요. 3가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6의 약수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그 중에서 6의 약수일 애들이 몇 개죠? 2와 6이 해당되죠. 어떻게 구하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는 바로 구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것과 이것 A와 B의 그 두 사건의 교사건 이렇게 겹쳐지는 그 사건을 구하면 된다 이거죠. 그 원소의 개수를. 자, 2와 6이 겹쳐지니까 이 중에서 6의 약수인 애들은 2가지다. 이렇게 해서 3분의 2라는 확률을 얻는다. 짝수가 나왔을 때 6의 약수일 확률은 3분의 2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확률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 1과 3은 아예 배제를 시켰어요. 왜 배제를 시켰죠? 여기 여러분 중요해요. 왜 배제를 시켰다? A 안에서만 보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전체를 A로 이제 축소시켰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관심 바뀌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여기 A 교집합 B가 들어오고 왜 여기 A를 이렇게 전체로 놓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잘 정리해 놓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 예제 4가지 학습지에 있는 예제 4가지 풀어보고 수업 마무리할 건데 예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개념이나 아니면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개념들 잘 정리해 놓고 이렇게 다시 조건부 확률 잘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예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1번. 자,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일 때 그것이 짝수일 확률은 몇이냐? 자, 주사위를 한번 던졌대요. 자, 주사위를 한번 던졌는데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일 때 라는 조건이 있죠. 자,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 아래에서 구해야 되는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일 때 라는 것을 얘를 사건 A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일일이 쓰기 귀찮으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짝수일 경우를 우리 사건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뭘까요? 자, 구해야 되는 거는 확률은 확률인데 짝수일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B가 일어날 확률. 다만 조건이 있죠. A라는 조건 아래서 6의 약수라는 그런 조건 아래서 짝수일 확률이니까 이렇게 조건까지 붙여주면은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를 구해볼 건데 자, 표본 공간 전체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 나와요. 주사위를 한번 굴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얘네를 다 고려할 필요가 있나요? 고려할 필요 없죠. 왜냐?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일 때 라는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래. 자, 이런 말을 들었으면은 나머지 6의 약수가 아닌 애들은 이제 빼놓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사건 A가 갖고 있는 그 원소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A는 6의 약수, 우리 아까 그랬었죠? 1, 2, 3, 6에 해당하고. 자, 사건 B는 어떤 원소를 갖고 있을까요? 사건 B는 짝수니까 일단 전체 따져보자면은 2, 4, 6이 가능해요. 자, 근데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일 때 짝수일 확률이니까 우리는 전체 6의 약수일 그 경우의 수가 전체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6분의가 아니라 사건 A의 그 원소의 개수 4가지 중에 4개 중에 이 중에서 짝수일 확률을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 중에서 짝수가 몇 개 있죠? 여기 겹치는 거 2와 6이 겹치니까 이 중에서 짝수는 2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가 이 중에 짝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조건 아래에서 짝수일 그 확률은 4분의 2 약분하면은 2분의 1이다.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확률 구해내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면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랑 이렇게 결합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뭐 확률이 항상 그렇지만 경우의 수를 구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좀 더 복잡한 그런 경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우리 같이 한번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지.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 자, 지금 보니까 예제 2번은 주머니 A와 주머니 B가 있다라고 해요. 주머니 A에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4개가 있고 주머니 B에는 흰 공 3개와 검은 공 3개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이 주머니 2개가 있는데 A와 B 중에서 그냥 무작위로 하나를 택해서 그냥 A에서든 B에서든 동시에 2개를 꺼낸 거예요. 공을 2개를 뽑았더니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상황 아래에서 그것이 주머니 B에서 나왔을 확률은 몇이냐라는 것이 이 문제에서 구해라 하는 그런 거네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풀어볼 건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줄글 긴 거 보면은 되게 한숨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끊어내는 게 필요해요. 끊어내는 게 필요한데,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게 어떤 상황이다, 어떤 조건 아래에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좀 보기 편할 거고, 자, 이제 나머지를 좀 해석해 보자면은, 자, 하나를 택해서 동시에 2개를 뽑았더니만 여기까지가 우리가 했던 시행인 거고, 여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고, 자, 흰 공 1개와 검은 공 1개가 뽑혔다라는 게 바로 사건이에요. 얘를 사건 A라고 해볼게요. 자, 이게 바로 조건이 되겠죠? 흰 공 A와 흰 공 1개와 검은 공 1개를 뽑았다. 자, 그런데 그것이 주머니 B에서 딱 나왔을 때 이것을 사건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사건 B가 나왔을 확률을 구하는데 그게 A라는 조건 아래에서 일어났을 그 확률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인데 A라는 조건 아래에서 일어났을 그 확률이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냥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우의 수 구하는 거 너무 겁먹지 말고 하면 돼요.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자,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 한번 살펴보자면,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여 동시에 2개를 뽑았다라고 해요. 동시에. 자, 동시에 뽑았다라고 하는 거는 순서를 상관해라, 상관하지 말아라. 어떤 걸까요? 얘는 동시에 뽑았다라고 하니까 뭐 흰 공 2개가 한꺼번에 나오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한꺼번에 나오든 뭐 순서가 상관없겠죠. 어차피 동시에 뽑는 거니까 뭐 얘랑 순서는 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얘를 좀 우리가 좀 포인트로 잡아놓고 가야겠다. 그런 부분 알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얘를 우리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경우의 수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임의로 하나를 택하여, 그러니까 주머니 A든 주머니 B든 둘 중에 하나를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뭐 제비뽑기를 하든 뭐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고르든, 자, 아무렇게나 골라서 그 안에서 동시에 2개를 뽑았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일단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흰 공 1개와 검은 공 1개가 나왔을 그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요. 자, 근데 얘가 주머니 A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주머니 B에서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따질 거는 주머니 A에서 흰 공 하나, 주머니 B에서 검은 공 하나 이렇게 뽑힌 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행으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를 골라서 거기서만 2개를 뽑는 거니까 주머니 A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는 거야 있을 수 있고, 주머니 B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2가지 케이스로 딱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분류가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경우의 수는 분류가 되면은 서로 각각을 나눠서 더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건 A의 경우의 수.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한다? 얘는 여러분들이 구할 때 2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지금 주머니 A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주머니 B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 A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주머니 B에서 여기 주머니 A죠. 주머니 B에서 이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건데, 얘네 둘은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애들이니까, 뭐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애들이니까 얘 구하고 얘 구해서 둘이 더해주면은 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주머니 A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그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머리를 좀 싸매야 되는데,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동시에 뽑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흰 공이 몇 개? 흰 공 2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여기서 하나를 뽑고, 검은 공 4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각각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했죠.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가 얘 하나 뽑는 경우의 수, 얘 하나 뽑는 경우의 수 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동시에는 고배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머니 A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는 거는 2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 몇이라고 쓸 수 있죠? 어떻게 쓸 수 있죠? 2개 중에 하나를 뽑는다. 조합 써가지고 2C1, 그리고 검은 공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 4C1, 4개 중에 하나니까 4C1 이렇게 해서 2개를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흰 공 하나도 뽑고 검은 공 하나도 뽑아야 되니까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자, 주머니 B도 마찬가지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3개 중에서 하나, 검은 공 3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은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얘가 2C1은 2가 되고 4C1은 4가 되니까 2 곱하기 4에서 8, 3C1은 3이고 3C1은 3이니까 3 곱하기 3에서 9 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17가지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A의 경우의 수 분의 어떤 걸 구해야 된다고 했죠? A와 B가 겹쳐지는 부분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A와 B가 겹쳐지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흰 공 1개와 검은 공 1개를 뽑았고 그것이 어차피 주머니 B에서 나왔을 때니까 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 포함되어 있냐? 어떻게 포함되어 있냐? 자, 흰 공 1개와 검은 공 1개를 어쨌든 뽑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주머니 B에서 나왔을 때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이 경우의 수가 우리 사건 B로 놓은 이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여기,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몇 개? 9개가 바로 사건 B 경우의 수, A와 B가 겹쳐지는 이 경우의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가 9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구하려면, 최종적으로 답을 내자면 A의 경우의 수는 17개였고 흰 공 1개와 검은 공 1개가 여기서 뽑혔을 그 경우의 수는 17개였는데 그것이 주머니 B에서 나왔을 때 그 경우의 수는 9개였다 이거죠. 그래서 17분의 9다.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문제를 좀 바꿔서 이게 주머니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몇이 될까요? 주머니 A에서 나왔을 확률은 어쨌든 이 사건이 전체가 되니까 분모는 17이 될 것이고, 주머니 A에서 나왔을 그 경우의 수를 이제 해야겠죠. 자, 근데 A에서 나왔을 경우의 수는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얘가 되고, 그래서 8가지, 그래서 17분의 8이다. 이렇게 문제를 조금 바꿔본다면은 다른 이런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문제를 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까지 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말로 나타나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수학적인 그런 기호로 좀 바꿔보고 조건부 확률을 구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자, 우리 이제 3번과 4번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그런 확률들을 갖고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을 구하고 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3번 보니까 A의 확률과 B의 확률, 그리고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의 확률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다 정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 지금 사건이 두 개니까 여러분들 흔히 봤던 A와 B가 이렇게 겹쳐 있고 이렇게 끝내면은 조금 허전하고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해줘야 돼요. 표본 공간 전체 집합 S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이 사건이 확률이 0.2다 이거예요. 0.2. 자,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의 확률. B라는 사건의 확률 몇이다? 얘가 0.4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마지막.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얘는 어디 포함될까요? 자, 얘는 어디 포함되냐면, 자, A의 여사건. A의 여사건은 A 이외의 모든 것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A 이외의 여집합. 여러분들 그냥 집합 개념으로 그냥 따져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깥쪽 부분이 되고, B의 여집합도 이렇게 바깥쪽 부분이 되는데, 교집합은 둘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칠한 나머지 부분, 여기를 뜻해요, 여기를. 여기 나머지 부분이 몇이다? 확률이 0.5다 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를 갖고 조건부 확률 PA와 B를 구해라 라는 그런 문제네요. 우리 같이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얘를 구할 건데, 자, 일단 얘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봐야 돼요.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하기 위한 식으로 한번 풀어내면 되겠죠. 자, 얘는 몇으로 쓸 수 있죠? 우리 아까는 1번, 2번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나타냈었는데, 우리 그렇게 말고 확률분의 확률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체는 몇이 되죠? 어떤 확률? A예요, B예요? B. 왜 B가 되냐면 B라는 조건 아래에서니까 B가 전체가 된다. 그래서 B의 확률 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 확률.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그 사건의 확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여기만 보면은 뭐 P, B는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P, A 교집합 B를 구해야겠죠. 자, 그럼 이 겹쳐 있는 부분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덧셈 정리를 좀 활용해야 돼요. 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P, A 합집합 B는 몇으로 어떻게 표현된다? PA와 PB를 더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은 얘와 얘를 세는데 여기 이 부분, 겹쳐진 부분이 두 번 세졌으니까 한 번을 빼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식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얘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할 건데, 자, A 합집합 B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죠? 0.2랑 0.4를 좀 쓸 수 있을까 했는데 얘네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쓰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이번엔 바깥쪽에 있는 얘네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바깥쪽에 있는 얘를 보니까 A 합집합 B랑 딱 분리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여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한다? 1에서 이 확률을 뺀 그 여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얘는 0.5가 되겠죠. 자, 0.5. 자, 그럼 이 식을 좀 끌어오도록 할게요, 위로. 자, 그럼 0.5는 PA는 0.2라고 했고, PB는 0.4라고 했어요. 자, PA와 PB를 더하고 빼기 PA과 B를 하면은 같아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게 해주면 PA과 B는 0.6과 0.5의 차이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 0.1이 된다.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하면 PA과 B는 0.1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넣어주면은 PB는 0.4였고 PA과 B는 0.1이니까 0.4분의 0.1 그렇게 해줘서 소수점 동일하게 떼주면은 4분의 1이라는 확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굳이 여러분들이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으면은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식으로 이렇게 쭉 정리해도 되거든요. 자,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집합이라도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 집합이라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랑 얘가 어떤 관계이다, 얘랑 얘랑 떨어져 있다, 이런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과 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연습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예제 4번 마지막 풀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예제 4번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4번도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확률만 나타나 있어요. A라는 사건의 확률, B라는 사건의 확률.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 나타나 있네요. 자, 이 상황 안에서 얘가 뒤바뀐 경우의 확률은 무엇이냐라는 게 우리 질문이에요. 자, A의 확률도 알고 있고 B의 확률도 알고 있고 B라는 조건 아래에서 A가 일어날 확률도 알고 있을 때 얘네가 뒤집어졌을 때의 확률은 몇이냐라는 걸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하기 위해서 얘를 우리가 친숙한 식으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얘를 바꿔보니까 전체는 조건이 되고 위에는 A와 B가 겹쳐져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 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자, 지금 얘네를 활용하기 위해서 보니까 PA는 여기 나타나 있어요. PAC는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고 자, 얘를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어디서 갖다 쓸까요? 얘는 어디서 숨어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 조건부 확률에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갖다 쓰도록 한번 해볼게요. PA와 B는 어떻게 쓸 수 있냐? PB분의 PA 교집합 B로 쓸 수 있는데 여기 숨어 있네요. 여기 숨어 있으니까 얘를 좀 쓰면 되겠어요. 자, 얘는 PB는 지금 5분의 3이니까 5분의 3분의 PA 교집합 B가 된다 이거죠. 자, 근데 얘가 몇이다? 얘가 3분의 1이라는 게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3분의 1이라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얘를 구해보자 이거죠. 자, 얘를 구해보면은 얘랑 얘 3분의 1이랑 같으니까 우리 이 등식을 이용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면은 얘를 구하기 위한 거니까 이 분모가 좀 거슬리죠. 분모가 거슬리니까 분모를 여기에도 곱해주면 어차피 똑같은 수가 돼요. 자, 그러면 3분의 1에다가 5분의 3을 곱하는 것과 같게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은 PA 교집합 B는 5분의 1이 된다. 자,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한 준비가 다 마무리됐죠. 자, 그럼 얘가 5분의 5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번분수 나왔을 때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말고 이렇게 하라 했었죠. 자, 분모를 우리가 없애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얘의 역수를 여기다가 곱해주고 얘만 곱해주면 안 되니까 위에도 곱해줘요. 자, 이렇게 곱해주면은 얘는 약분이 되고 얘네들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얘는 이게 계산하기 쉬워졌죠. 약분해주면은 2분의 1이라는 이런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실 이 예제 4번은 우리가 시험 끝나고 2학기 맨 마지막에 베이지 정리 막 했었잖아요. 그 베이지 정리랑 유사한 거예요. 베이지 정리의 그 아이디어가 여기서 시작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지금 각각의 사건의 확률이 나타나 있고 어떤 조건부 확률이 나타나 있을 때 이 두 사건의 위치를 바꾼 그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바로 베이지 정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이지 정리를 우리가 나중에 확통 시간에 좀 이렇게 시간이 남으면은 이렇게 탐구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더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일단 이런 아이디어 우리가 배웠었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혹시라도 궁금하다면은 뭐 지금 옹클 1학기로 돌아가 보면은 다 있을 거니까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그 영상 그렇게 짧잖아요. 막 수업 영상도 아니고 하니까 그 영상 한번 이렇게 보고 이게 베이지 정리였지,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그 조건부 확률의 개념이었지, 이렇게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오면은 굉장히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제까지 풀었으니까 우리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뭐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무언가 좀 더 알고 싶다, 뭐 궁금한 게 생겼다 하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이렇게 연락하면은 답변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건부 확률을 좀 더 활용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확률의 곱셈 정리 있잖아요. 우리가 곱셈 정리를 배우긴 했었는데 사실 조건부 확률을 잘 녹아내는 그런 문제들이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우리 풀어보면서 조건부 확률 다음 시간에 더 이렇게 좀 더 심화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렇게 배우도록 할 테니까 조건부 확률의 개념들, 그리고 오늘 풀었던 예제들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놓고 다음 시간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 보도록 할게요.